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민주당의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출발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 내에서는 소위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당 내에 이재명, 친이재명과 반이재명 이 갈등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그런 대로 수습되느냐라는 모양이 갖춰질 것이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외부적 영향은 역시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수사 재판, 그 다음 돈봉투 게이트, 코인 게이트입니다. 이재명이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당 혁신위원회입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문제가 되면 혁신위원회, 혁신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눈속임도 하고 또 실제로 혁신이 되는 일부 혁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앞에 눈속임이 되느냐, 아니면 당내에 실제 어느 정도 좀 혁신을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혁신기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데다가 이렇게 지금 친명 반명으로 당이 쪼개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재명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박광훈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름은 쇄신의원총회라고 해서 이 쇄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쇄신하겠다. 그러니까 2016년이었습니다. 문재인도 이 길을 택했습니다. 문재인도 당시에 당대표였고 당의 대선 후보였죠. 그런데 안철수가 당에서 나가고 이러면서 당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혁신위원회다라는 걸 만들어서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20%를 잘라내고 이런 과감한 혁신 조치를 했다, 이런 또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총선을 앞두고 언제나 당에 문제가 있으면 혁신 이야기가 나오고 혁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는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얼마만큼 파장이 커지느냐는 겁니다.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상곤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당시에 당대표였는데 많은 권한을 김상곤에게 주는 형태로 해서, 넘기는 형태로 해서 문재인이 그 당시에 위기를 그래도 벗어났다, 탈출했다. 이재명은 그러면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혁신위원장은 누구로 할 거며 이 권한을 어느 정도 넘기게 될까? 이재명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다시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김상곤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이 혁신기구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명에서는 혁신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거세집니다. 반명의 이재명 퇴진 요구는. 이재명 퇴진 요구를 일단 막고 일단 어느 정도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혁신기구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혁신기구는 만듭니다. 혁신위원장도 아마 영입을 할 겁니다. 이재명은 당내에서 자신이 이 쇄신의 칼을 쥐고 혁신위원장도 자신이 임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반명이 반발을 할 것이다. 지금 반명의 반발, 이걸 무마하는 용으로, 또 국민들 앞에 눈속임용으로 이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상당 부분 당대표의 권한을 주는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또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당을 수습하려고 이재명은 하게 될 거다.
지금 이재명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큰데 돈 봉투, 코인 게이트 이 모든 걸 보면 당 전체가 뭐 이재명 탓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재명만. 당 전체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이재명으로서는 친문, 이낙연 모두를 포용하는, 그래서 공천에서 모두 야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원장을 적정한 외부 인사로 할 수 없이 임명을 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이 유지는 돼야 된다.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적임자가 누가 될 거냐. 그런데 완전히 이재명의 말만 듣는 사람으로 해서는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계의 반발, 또 국민들의 눈, 이런 부분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느냐. 그걸 두고 지금 반면계와 이재명 측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당 쇄신의 칼을 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전부 공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당 쇄신의 가장 지금 걸림돌이, 가장 쇄신의 대상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혁신기구를 맡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이게 무슨 쇄신이 되며 혁신이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절충점을 찾게 될 텐데, 현재 반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이재명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내걸고 있는 게 소위 그 개딸들 모임입니다. 강성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하죠. 이 개딸들의 모임인 이재명 팬카페입니다. 재명인의 마을, 여기에 이재명이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장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이 공격을 지금 반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침묵입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의 이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 20만 명과 사실은 거리가 멀어지면 자신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명 쪽에서는 이 재명인의 마을, 여기에서 이장직을 물러나라, 이걸 개딸들과 결별하라, 이 요구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재명이 물러나지 못할 것이다. 재명인의 마을 이장에서 물러나지 못할 것이다. 개딸들과 손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걸 계산하고 이 공격을 통해서 지금 개혁위원회, 쇄신위원회, 이 위원회의 이재명의 영향력은 최소화시키겠다.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딸들과 손절할 수는 없는데 반명의 저 공격도 비판도 무마를 해 가야 된다. 무마를 해 가면서도 자신의 이 당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한다.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양보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낙연이나 친문계를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달래지 않고서는 지금 당의 내분, 자신의 리더십은 지켜갈 수가 없다. 이 균형점이 어디냐? 여기에 지금 이재명의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명 쪽에서 지금 가장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이 날카로운 칼은 이재명의 2차 체포동의안입니다. 이재명의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 반명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 이재명을 법원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이 구속될 수도 있다. 이게 이재명은 가장 큰 부담입니다. 당장 지금 공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총선 분위기도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게 부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절충점을 어디에서 찾느냐. 지금 힘겨루기가 물밑에서 팽팽합니다. 반명 쪽에서는 과거 문재인이 했듯이 2015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이 했듯이 당대표의 권한을 거의 대폭 이관을 해라라고, 그래야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 쇄신의 대상이, 제1대상이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개딸들과도 손절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그렇게 못한다, 버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된 거고 발표가 된 겁니다. 쇄신안으로. 그리고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과 협력은 하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당 쇄신, 혁신,
이 부분은 차곡차곡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상당히 위기다.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김해 봉화마을을 대거 찾습니다. 노무현 추모식입니다. 문재인도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내일 이재명이 문재인도 만나고 모두 만나는 자리에서 당의 진로에 관해서 절충점을 찾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지금 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무마해 보려고 쇄신위원장도 영입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아니고서는 이재명은 2015년에 문재인 대표와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2015년에 문재인은 정치력 부재, 그래서 안철수도 당을 뛰쳐나가고 이게 문제였는데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다라는 점에서 이 리더십의 약점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처럼 이 혁신위를 만들어서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 다음에 혁신위원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넘기게 되면 이재명은 그대로 밀려날 수 있다. 그대로 밀려버릴 수 있다. 이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위기감으로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이 다른 점은 이재명은 이 검찰의 수사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하나 둘씩 이제 이번 주에 구체화될 겁니다. 가장 먼저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의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이 30억 원 정도를 돈 세탁을 했다. 이 돈 세탁을 한 정황, 이걸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이 30억 원 가량을 김남국이가 돈 세탁을 했다면 이재명의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었고 이재명의 이게 대선 자금이었다면 또는 대선 자금 형태의 이 게임 업계나 이 코인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돈 세탁이 된 부분이라면 이건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아니고 이재명의 코인 게이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더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돈 봉투 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송영길로 본격적으로 현역 의원들 10여 명을 거쳐서 송영길에 대해서 소환을 하게 될 텐데 그 끝에는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이재명이 송영길과 김남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 3, 4년 동안 가장 최측근이었고 가장 함께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해왔다. 그래서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이 모든 게 이재명으로서는 전혀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대북 송금 수사입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부분이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대북 송금을 한 것이고 대북 사업을 펼친 것인데 또 쌍방울도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제2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수밖에 없고 넘기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이 현재로서는 지금 대북 송금 이 부분은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그마한 내용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게 불거질 것이다 다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다가 코인, 돈 봉투 모두 이재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이 이 위기 앞에서 혁신위로 이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라고 지금 이재명도 동의를 한 겁니다. 친명, 반명 모두 이제 이 혁신위에는 동의를 한 겁니다. 이 혁신위를 이재명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혁신위 구성을 앞두고 반명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이재명의 권한을 거의 대부분을 혁신위에 이관을 해라. 지금 쇄신의 대상이 제1의 대상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뒤로 빠져야 당이 그래도 깨지지 않을 수는 있다. 지금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압박의 무기로 개딸들과 손절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개딸들과 손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재명이 다른 부분에서 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 내일 김해 봉화마을에 가서 대거 민주당 쪽에 친문, 문재인까지를 모두 만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낼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재명이, 민주당이, 박광원이 어떤 혁신위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든 이게 봉합하는 수준일 뿐이다.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돈봉투, 코인 모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친명, 반명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도 고민이고 친명도 고민이고 반명도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번 한 주에 혁신위원회가 어떤 모양으로, 위원장이 누가 영입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